안녕하세요. 토린이도 땅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박효근의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도 땅쌤 박효근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땅쌤 저희가 봄을 맞춰서 이렇게 약간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왔네요. 네, 뭐 일부 맞춘 건 아닌데요. 공교롭게 됐네요. 공교롭게도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유, 하자마자 시비를 걸고 하여튼간에 뭐 그러네요. 네. 예. 오늘은 어떤 내용 가르쳐 주실 건가요, 땅쌤? 오늘은 토지는 그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 땅은, 다른 네. 아파트나 뭐 건물 이런 걸 계약할 때보다. 네, 그런 부동산 테마하고는 네. 토지 매매 계약은 많은 결이 틀리기 때문에 아. 그 많은 조건을 서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매도 매수인이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그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특약사항이라 그러죠. 사인끼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민사상 네. 그 서로 그 의사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조건에 대한 거를 매도 매수인이 특약사항을 명시하잖아요. 계약서에서는 그 특약사항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아, 진짜 뭐 단어 하나만 달라도 나중에 이게 크게 분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문구 하나에 따라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 계약서는 중요한 서류고요. 네. 그 매매 계약서 잘못 쓰면 진짜 막말로 골로 가는 수가 생기고요. 아, 네. 그래서 그 특약사항을 정말 최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사인끼리 정말 잘 적어야지 매도 매수인이 나중에 사고를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토지 매매할 때 유의해야 되는 매매 계약 조건과 특약사항 위주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아파트나 뭐 건물 같은 거를 계약할 때는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특약사항을 직접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매수자가 직접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땅쌤? 아무래도 이제 토지는 정형화된 물건이 아니고 네. 땅은 숨어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네. 서로 안전한 거래를 하려면은 그걸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로퍼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를 네. 그래서 토지 원형지를 사서 실제 개발했던 땅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면서 실제 내가 땅을 매입했던 경우의 그 팩트 샘플들을 제가 갖고 왔어요. 오. 그래서 제가 실제 땅을 샀었던 그런 매매 계약서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인 간의 특약사항을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나. 네. 오늘은 제가 매수인 위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네. 오늘 매수인의 입장으로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저도 필기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첫 번째 특약사항 뭘까요? 첫 번째 특약사항은 그 토지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네. 평당 얼마 주고 샀어? 오. 몇 평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평당 50만 원, 평당 100만 원, 네. 3.3 제곱미터당 평당 얼마. 이걸 꼭 명시하면서 그 매수를 하셔야 매수인이 좀 많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그 수량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 한번 한번 다뤄봤잖아요. 언급을 네. 했었죠. 평당가를 그 계약서에 명시하는 거를 그렇게 매입하는 방식을 수량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매수인은 보통의 경우는 수량 매매 방식을 채택하셔야 매수인이 많이 안전한 겁니다. 맞아요.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편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왜 우리가 수량 매매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수량 매매 방식을 채택하라는 방식 매매 계약 쓸 때 평당 얼마 3.3 제곱미터당 50만 원, 3.3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평당가를 시키는 거를 항상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야지만이 안전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 인허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농지를 사가지고 주택을 짓는다. 또 이 산을 개발을 해서 공장을 짓는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개발한다거든요. 네. 토지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한다는 거는 인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 인허가인데 네. 항상 땅은 인허가가 접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화성시 또는 뭐 경기도 광주시 예를 들어서 거기에 500평짜리 농지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멋있게 크게 짓겠다 네. 생각해서 땅을 농지 샀어요. 네. 근데 그 농지가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농지를 판 땅 주인은 그런 옵션 조건을 안 걸고 매도인하고 계약을 해버리면은 매도인은 그냥 농지 판 상태에서 잔금 달라고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농지 그대로 어찌저찌 할 수 없이 그냥 땅을 사버리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잔금 이행을 해야 되는 매수인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안 걸어놓으면은 네. 그래서 땅은 인허가 조건이 항상 결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매매 특약사항에
뭐 전원주택이 됐던 공장이 됐던 뭐 상가가 됐던 네. 지려고 하는 건물 목적에 따라서 음. 내가 주택을 짓겠다, 뭐 짓겠다 그 인허가 목적이 맞는 걸 항상 특약사항에 그 옵션을 항상 걸어놔야 돼요. 그럼 혹시 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원천 무효를 한다 오. 해가지고 네. 계약금이 통상 10% 아닙니까? 그럼 계약금 줬던 거를 이제 돌려받는 거죠. 오.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는 거는 먼저 번 서로 계약했던 자체가 아예 그냥 무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효가 되면은 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은 부당이득죄로 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매도인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도인은 네. 땅만 팔면 되는데 왜 내 땅을 주택을 허가한다고 해서 주택 허가라는 조건부 계약을 하느냐, 그리고 잔금 주는 조건을 왜 거느냐. 네. 매도인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운데 있는 중개사가 됐던 매수인이 됐던 뭐 어떤 당사자가 됐던 간에 그 매도인하고 그건 딜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좀 매도인의 어찌 보면 의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옵션을 네. 걸어버리면 매도인도 허가 조건부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잔금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뭔가 중도금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인끼리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그렇게 합의가 돼버리면은 네. 그래서 특약상 적시가 돼버리면은 그게 중도금과 같은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매도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매수인이 자기가 지정한 건축사나 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비 준단 말이에요. 네.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네. 인허가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설계 사무실에 매수인은 이미 용역비가 나간 거고 페이가 지불된 상태에서 매수인은 그 서류를 꾸려서 그 외주를 맡긴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매수인이 그 이 계약 외에 별도의 자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인허가 접수하는 동시에 중도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특약을 명시해 버리면은 그건 중도금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을 함부로 해약을 못하죠. 인허가 접수가 돼버리면은 명시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네.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을 잘 이렇게 좀 구슬릴 수 있는 특약 네. 사항 그리고 특약 조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전 토지주에게 좀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전 토지주가 아니고요. 네, 매도인. 예, 매도인 네. 측이죠.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네. 매도인 측한테 받아야 될 서류가 네. 토지 사용 승낙서 그리고 거기 인감을 첨부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매매 대상 토지에 만약에 어떤 금융권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대출 받아놓은 게 있다라면은 그 금융권에서도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와 그 금융권의 지상권 동의서라는 거를 협조해줘야 매수인이 원하는 허가를 당국에 접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나요? 네. 토링은 너무 어렵네요. 토니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제가 좀 망각을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자 은행 쪽에서 매도인이 매매한 그 토지에 네. 근저당 대출이 잡혀 있는 그 금융권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 은행이 그 매도인한테는 그 물건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네. 매도인도 토지상 승낙서라는 거를 협조를 해준 상태에서 그 서류가 구비되고 매수인이 용역을 맡기 설계사무실에서 서류가 구비가 되면 네. 그걸 다 취합해서 당국에 허가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 접수가 되는 거를 네. 중도금과 동일한 효과로 해서 그 계약 해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특약사항도 명시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합의가 된다고 치면 네. 제가 실제 땅을 샀었던 매매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네.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양은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한 거죠. 기본적인, 기본으로 네. 봐야죠. 토지는 아파트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 숨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토지는 이 정도는 보통 씁니다. 네. 네, 토지 매매할 때는. 네. 자, 재현 씨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자, 토지 매매 계약 상단에 토지의 그 지번 목록이 나와 있죠. 네, 주소를 다 써놨네요. 네, 주소가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고 네. 지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토지 매매 계약서 앞 페이지에 써 있는 토지 목록이고요. 네. 그리고 매매 대금, 음. 총액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네.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매매 대금 여기 지금 얼마 써 있냐면은 54억 원이죠. 54억 원. 제가 21년도 11월 11월 12일 날 네. 매입했던 땅이고요. 화성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33,468제곱미터. 그럼 평수로 환산하면은 보통 한 10,000평대 좀 넘겠네요. 네. 이걸 제가 샀던 땅인데요. 네. 54억에 매입했고 계약금 6억 원, 잔금 48억 원. 여기 명시가 돼 있죠. 네. 잔금도 날짜를 일부러 안 썼죠. 오. 아래 특약 기준으로 간다 써놨잖아요. 잔금 날짜를. 네. 그래서 잔금 날짜는 이 특약 사항에서 적시가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놔야지만 매수인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특약상 1조, 2조 쭈르륵 나와 있잖아요. 네. 뭐 3, 4, 5 쭈르륵 있는데 제 2조에 보시면 매매 대금 등 해서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 토지를 인허가 건축허가 득하고 나서 필지 지적공부 정리되고 나서 이게 측량해서 필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네. 그 측량해서 분할 정리, 필지 정리하고 나서 새로운 번지 나온 다음에 이게 공부 정리라고 하는 거걸요. 공부 정리되고 나서 공부 정리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후 60일 이내에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앞 페이지에 있는 이 잔금 조건은 아래 특약사항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2조의 1항을 따라서 네. 인허가 후 60일 이내 잔금이 그 잔금 날짜가 되는 거죠. 이 계약에 이 특약사항을 따라가야 되니까 잔금 날짜가 네. 이런 식으로 써야 매수인이 보호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인허가가 안 나면은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써놨고요. 1조에는 인허가 안 나면 여기 보면 계약 해제 무효 써놨잖아요. 네. 허가가 안 나면 계약 무효가 되는 거고 해제가 되는 무효 해제가 되는 거고 네. 허가가 나면은 잔금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거고 돼. 이렇게 해서 매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치네요. 그렇죠. 네. 이 앞 페이지에는 그렇게 이제 필지 목록 금액 같은 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뭐 뒷 페이지에는 서로 사인끼리 합의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 최우선 조건 특약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수량 매매 방식 그것도 여기 적혀 있어요. 제 2조의 3항 보시면은 매매 대금은 지적 공부 정리된 공부 평수, 그러니까 그 실직하고 나서 필지 정리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 정리된 평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직하고 나서 공부 정리된 그 공부 평수, 최종 확정된 공부 평수의 평당가 54만 원을 기산하여 부동산 매매 대금을 확정하기로 한다. 이게 수량 매매 방식의 특약 사항입니다. 이게 수량 매매 방식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필지의 평당가 얼마 네. 이거 항상 기입하셔야지만이 수량 매매 특약 사항이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매수인이 지정한 인허가로 매도인은 건축허가를 낼 수 있게끔 그 인허가 서류를 제공한다. 네. 써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허가 득하는 조건부 계약을 써놓은 거고요. 우리가 볼 때 땅을 계약하면 통상 경계 측량을 매수인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확인하려고 경계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 측량했을 때 남의 건물이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내 경계가 다른 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그 지작물이라 그러거든요. 네. 뭐 건물이 됐던 어떤 나무가 됐던 그런 것들이 내 땅에 침범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여기 제 3조에 보시면은 타인 건물이라던가 뭐 가건물 포함해서 뭐 기타 수목이나 경작물 뭐 그런 것들이 침범했을 때는 이거를 전부 매도인이 철거하고 쳐주는 조건이라고 명시해놨잖아요. 조건도 걸 수 있네요. 예, 네. 이거를 명시 안 하시면은 네. 내 땅에 어떤 가건물이라던가 남의 물건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거를 내 앞으로 등기전하기 전까지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이거를 치울 수 있는 권리는 아직까지 매도인한테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아직 내 앞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소유주의 권한이 있는 매도인이 내가 잔금 치기 전에 내 땅에 넘어와 있는 그런 방해물들을 쳐줘야 깨끗한 물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인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깨끗한 물건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 지작물을 쳐주는 조건으로 항상 계약서를 명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항상 쳐주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매도인이 깨끗하게 쳐주고 나면 잔금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들을 옵션은 특약사항에 다 걸어놓으셔야 네. 매수인이 항상 안전한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특약사항을 매도인이 뭔가 거절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중개인이 네.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인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 10,000평짜리 임야를 팔고 싶어요. 네. 산을. 그 산을 10,000평을 그냥 사는 사람은 거의 99% 없어요. 그렇죠. 그 산이 개발이 되는 산일 경우에 그 산에다가 물류창고가 됐든 공장 단지가 됐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단지가 됐든 그 10,000평짜리 산을 갖다가 개발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네. 그 산을 통째로 사가지고 뭐 그 산을 그냥 재산세만 내고 부유할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도 현실을 직시하게끔 중간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고 중개사가. 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다이렉트로 쌍방이 거래할 때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잘 매수인이 설득을 매도인을 해야 잘 돼요.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사인이 합의가 돼야 이 특약사항이 명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딜이 잘 돼야지만이 이 계약서가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도인도 자기 땅에 어떤 핸디캡이 있는 걸 알면은 네.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매도인은 팔아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진짜 매수인의 입장으로서 이런 특약상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또 알아가야 제가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는 특약사항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매수인 입장에서 알아본 거예요. 네, 오늘은. 매수인 예,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